여러분, 오늘은 5세기의 한일 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그 동서왕의 출생연도 추정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동서왕의 출생연도 추정이 왜 중요하냐? 그건 5세기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일 고대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이 동서왕 제위기의 특징입니다. 백제사에서 동서왕 제위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두 번째가 동서왕 출생연도에 대한 기존의 통설입니다. 예전의 기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5세기 백제 왕력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그리고 4번은 그 동서왕 출생연도에 대한 통설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일본서기 윤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윤현이라는 표현이 5세기에 3번 나오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5번은 458년 송서백제조의 11명 장군 책봉 기록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록인데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동서왕 아버지인 여곤의 양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백발왕자의 출생연도입니다. 백발왕자는 여곤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동서왕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 셋째 아들의 출생연도를 알면은 그로부터 우리가 둘째 아들의 출생연도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가 일본 서기를 보면 무열철왕조에 동서왕과 무령왕의 관계를 기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라고 기술을 했는가. 무열천왕은 어떻게 동서왕과 무령왕의 관계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잘 알까.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동서왕의 양력 및 이 토론 내용입니다. 자, 동서왕 제위기가 백제사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동서왕의 제위기는 목지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외입니다. 그 다음에 위례국은 뭐냐면 삼국사기 백제예요. 그리고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백자입니다. 이 둘을 통합한 첫 번째 백제왕이에요. 국가를 통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어려운 과업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477년에 아버지가 백제로 전도했으나 여곤입니다. 내전으로 죽어 혼란에 빠진 백제를 수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백제의 왕위를 맡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80년 만에 외국에 돌아와 이전 목지국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여 두 백제를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전에 구체적으로 396년, 397년에 목지국이 외국으로 천도했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백제로 돌아오 보니까 이전 80년 전에 자신들이 통치하던 영토에 대한 지배권이 사라진 겁니다. 그 지배권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 동서왕입니다. 그 지배권의 회복이 곧 백제의 이 왕권의 중앙 집권화였어요. 네 번째, 498년의 부여시 근거지인 영산강역 통치권 회복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498년에 영산강역에 출병해가지고 그 영산강역의 그 담로들을 전부 다 외국으로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산강역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그 동서왕이 내려오기 전에 주요 인물들은 외국으로 다 달아난 이후였습니다. 그 498년에 외국으로 달아난 그 후왕들이 무열천왕조를 열게 돼요. 그래서 무열천왕조가 동서왕과 무령왕에 관해서 잘하는 겁니다. 자, 동서왕의 출생연도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도 전년사 4권 고대 45쪽입니다. 동서왕과 무령왕과의 관계는 사료상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도대체 사료가 어떻게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우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쳐 보통 이런 내용을 안 쓰는 거예요. 책에 이런 얘기를 쓴다는 얘기는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가 자신이 쓰고 있지만은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 쓰는 게 매우 복잡한 추론 과정을 저는 표현입니다. 무령왕이 동소왕보다 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소왕이 먼저 왕이고 그 다음이 무령왕인데 어떻게 무령왕이 형이냐 이거죠. 그래 동서왕보다 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곤지 아들이지만 동생이 형보다 먼저 왕위에 오른 셈이다. 동서왕은 죽기 전에 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무령왕은 국내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무령왕은 국내에 있었어요. 동서왕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어떤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뭐 무령왕이 외국에 있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이런 까닭을 미루어 보아 동서왕이 왕위를 이은 점이 매우 궁금하다. 무령왕이 국내에 있었는데 국내 기반이 없던 동서왕이 어떻게 먼저 왕이 됐는지 자신은 알 수 없다. 이건 제게 물어본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동서왕과 무령왕의 관계는 살과 충돌하는데 무령왕이 형이고 동서왕이 동생이다. 이것이 동설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겠습니다. 저 나무의 귀라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일본 서기 479년 4월주에 따르면 삼군왕이 사망할 당시 동서왕은 유년의 나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년은 나이가 적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찍 잡아도 466년 이후에 출생했다. 466년에 출생해도 13살인데 이후에 출생했다면 13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년이면은 10살 전후로 보는 건데 10대 초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곤지가 그 왕이 곤지의 둘째 아들인 동서왕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유년이었으나 총명하다. 나이는 적었지만 총명하다. 그래서 왕이 됐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백제 왕으로 삼았다. 뭐 축자와 군사 500명이 호송했다. 동서왕이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떤 논문을 보니까 동서왕이 왕이 된 것은 축자국 군사 500명의 군사력 때문이었다. 뭐 이런 걸 보는데 아니 어떻게 500명 군사력으로 왕이 됩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나무위키 얘기를 요약하면 무령왕은 461년 6월생. 이 무령왕 지속으로 확실합니다. 이므로 동서왕은 466년 이후에 출생하였으므로 무령왕보다 적어도 5살 이상 어리다 이거예요. 무령왕은 정확합니다. 461년. 동서왕은 466년 이후니까 5살 이상 차이가 난다. 어리다 이거. 동서왕이 479년에 즉위할 때 그는 13살보다 적은 만화 13살 또는 13살보다 적은 삼군왕이 그 연배입니다. 삼군왕 연배의 어린 아이였다. 이것이 나무위키 1번의 이야기입니다. 두 백제를 통합하는 대업을 이룬 동서왕이 10살 전후에 왕위에 즉위했다. 대혼란을 뚫고 500명의 군사력으로 정말 참. 자 보겠습니다. 삼국사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무령왕은 부여 곤지의 손자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삼국사 기록을 신뢰한다면 곤지의 아들이 동서예요. 동서왕의 제2자가 무령왕이니까 손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제2자가 무슨 말이에요? 백제본교의 제2자란 같은 계열, 동일 계열의 왕족이나 부자 관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제2자란 얘기는 무령왕은 동서왕의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손자니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 서기에 가면 무령왕은 계로왕 아들로서 동서왕의 사촌이거나 여기까지는 일본 서기에 나와요. 부여 곤지 아들로 동서왕의 이복형이다. 동서왕의 이복형에 해당하는 구절은 일본 서기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 발굴 결과 무령왕이 461년생입니다. 무령왕이 동서왕과 삼군왕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삼국왕보다 나이가 많지만 동서왕보다 나이가 많은 거 없습니다. 일단 삼국사 기록이 사실과 다름이 훨씬 되다. 삼국사 기록이 사실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를 못 읽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삼국사기를 정확히 읽으면은 같아요. 무료왕릉 지석과도 일치하고 일본 서기도 일치하고 현존하는 모든 사료가 하나로 일치하게 됩니다. 못 읽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있어요. 삼국왕이 주교하던 417년에 13세이므로 13입니다. 삼국왕은 464년생이에요. 따라서 무료왕이 3살 많다. 하지만 동서왕보다 나이가 많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삼국사 기록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파란색은 제 해설입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우리 사료는 그 관계 5세기 백제왕영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비예요. 여비 이름이 성이 여 이름이 비인데 신라 왕실인 모씨와 혼이네요. 신라 왕실 어디 기록이 나옵니까? 비유왕 8년 봄 2월 신라의 사실을 확인하여 좋을만 투표를 했다. 봄의 화친 기록은 쿠콘입니다. 백제는 말이 혼인 선물이에요. 말투표를 보냈다. 구체적으로 눌지 마립간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또는 가야와 신라가 신라가 이제 혼인할 때 공주가 혼인인 경우는 누구 딸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공주가 아닌 지배층인 경우는 누구 딸이라고 밝힙니다. 신라 본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라 왕실이 당시 모씨였습니다. 아니 김씨 아닙니까? 당시는 모씨였고 법흥왕 때 김씨로 바꿔요. 왜 모씨냐면 그 당시 신라의 왕실은 모부 출신이에요. 모부 또는 마부 같습니다. 마립간의 무슨 뜻이에요? 마부 출신 대왕이란 말입니다. 마립간이. 그래서 그 모부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모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성과 다릅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 모부 출신 모씨를 쓰던 것을 김씨로 바꿔야 된다. 왜 김씨로 바꿉니까? 자신들이 그 정체성이 과거 흉노계가 쓰던 김씨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김을 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로왕. 계로왕은 여경입니다. 부여씨예요. 이 비유왕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신라 공주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 비유왕의 장자라고 했어요. 장자라는 얘기는 어머니가 신라 공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계로왕이 이 신라 눌지 마립간을 따른 이 공주의 아들이면 뭐라고 쓰느냐? 비유왕의 원자라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를 공립시킨 여자의 아들이다. 그런 경우는 이걸 원자로 써요. 그래서 장자라고 썼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이때 시집온 신라 공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라 왕실과 혼인할 때 그 왕비만 그냥 공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라 공주를 포함해서 신라 모씨 지배층들이 대거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받는 쪽에서는 그 지배층의 인물들을 관직을 줘요. 관직을 줘가지고 자신의 지배층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문주왕. 문주왕은 모씨예요. 모도입니다. 왜 모씨인가는 알 수 있죠. 계로왕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로왕 시기에 상좌평을 받았다. 그 다음에 혼인동맹을 맺은 신라로부터 1만 군대를 받아온다. 외국에 정승이 오면 군대를 줘서 지휘권을 줍니까? 아니죠. 문주왕 모도에게 1만 군대를 준 것은 모도가 신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좌평을 주었는데 왕족은 이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차이에요. 유목민족은 왕자도 관직을 받아요. 직급을 받는데 농경민족은 왕자는 관직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상좌평을 줬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문주는 당시 왕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족 그 당시 백제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조선시대 한번 보시죠. 조선시대 왕자가 무슨 삼정성 6판세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농경민족에서는 안 나가요. 반면에 유목민족은 나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백제는 이 문주는 부여씨가 아닌 거예요. 신라 출신입니다. 삼근왕은 누구냐면 문주왕 아들이에요. 그 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곤지는 여곤인데 문주의 왕제라, 문주왕의 동생이라고 나왔는데, 문주왕식이 내신좌평을 받았어요. 내신좌평을 받았다는 얘기는 못이 왕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제라는 아니라는 얘기가 그러세요. 왜 그러면 문주왕 왕제라고 썼느냐? 아닌데, 다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곤지는 문족의 못이 왕족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고는 삼국사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는 사람 보고 당신들이 잘 행간을 읽으시오. 이미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동성왕은 여대입니다. 여대, 부여대예요. 곤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령왕은 여융입니다. 동성왕은 제2자다. 제2자는 무슨 말입니까? 동성왕과 같은 계열인데 부자관계가 아니다. 정확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요. 삼국사의 편찬자는 삼국사를 집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삼한고기를 보니까 문주왕 모두가 백제왕이 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삼한고기 백제왕력에는 문주왕이 없어요. 문주왕 삼권왕이 아마 둘 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왕통인 모씨가 삼한고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있느냐? 백제왕실은 신라의 왕통인 문주왕과 삼근왕에게 부여씨를 주어, 부여씨를 주었다는 얘기는 혈통에 흡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왕족에 부여씨를 주어 왕력에 편입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계로왕의 왕제이던 곤지가 문주왕의 왕제로 바뀐 겁니다. 계로왕의 왕제인데 삼국사에는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곤지는 477년에 죽을 때 62세였어요. 일본 서기 보면은. 그런데 문주는 몇 살 했느냐? 문주는 아들인 삼근왕이 당시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주는 40대였어요. 그래서 거의 곤지는 문주보다 20살 정도 연상했습니다. 동생이 될 수 없어요. 삼국사에는 이미 그 안에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다 하고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웅약 21정을 보면 문주왕을 계로왕모제야, 즉 무슨 말? 계로왕모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비왕대 신라 공주가 시집 와서 친모는 아니지만 계모가 됐죠. 그 동생이다.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주왕은 백제의 왕비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왕대 그 신라와 백제가 혼이라는 사실을 일본 서기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같아요. 왕비족이라는 거죠. 요약하면 삼국사와 일본 서기는 백제 왕릉에 대해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단 하나의 모순도 없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년이 뭔가 보세요. 유년. 5세기 일본 서기에 유년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 3번을 살펴보면서 유년이 어떻게 쓰였는가, 도대체 유년이면 나이가 몇 살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미륜왕이 나와요. 미륜왕. 이게 미륜왕이 나오는데, 미륜왕은 그 인덕천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안강천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그 대초양이라고 해가지고 유력한 그 왕 후보였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뺏어서 왕비로 세우고 공립이 돼요. 그래서 왜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단상 아래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들었어요. 둘이 얘기하는 것을 상황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걸 들었어요. 왜 남의 여인을 뺏어서 왕비를 세우냐면은, 당시 외국과 백제는 어떤 관계였냐면, 외국은 왕이 되려면은 왕자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왕이 되느냐? 그것은 후한서와 삼국 사이의 삼국지에 정확히 정해있어요. 목지국이 삼한을 통치하는데 진왕은 스스로 왕이 못 됩니다. 스스로 왕이 못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공립이 돼요. 공립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길게 해야 되는데, 당시 삼한 사회는 70여 개, 80개 정도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다 통치자가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냥 왕자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의 능력을 입증해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왕의 능력을 입증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왕의 능력을 통치의 능력을 입증합니까? 그건 국민투표예요. 투표를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마다 투표를 통해서 능력을 입증해요. 그 당시 사만 사회는 어떻게 능력을 입증해야 왕이 되느냐면 두 가지 가장 중요했어요. 당시에 첫 번째가 안보,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이 기근, 그 흉년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되느냐? 강력한 다른 소국과 혼인동맹을 맺어요. 혼인동맹을 맺어가지고 그건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침략을 받았을 때 저 나라가 와서 도와줍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가 흉년 기근에 처했을 때 저 나라가 서로 도와줘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증명이 될 때 그 사람을 왕으로 따르는 겁니다. 아니 어디 그런 얘기 나옵니까? 삼국사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본기에 어디 나옵니까? 나중에 지난번도 했고 또 하나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외국은 어땠냐면 백제 왕실과 혼인을 해야 그 외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아무나 혼인하면 안 되고 백제 왕실에서 여인을 데려왔을 때 혼인 동맹이 이루어지는 여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외국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립 과정인데 그게 평균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는데 공익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립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자,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미륜왕이 그걸 들었어요. 미륜왕은 어머니가 백제 왕실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백제 왕실의 여인은 구체적으로 해시 아니면 진씨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제와 이 교류가 끊겨가지고 백제 왕실 여자를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강천왕은 자기 경쟁자를 죽이고 그 여인을 뺏어서 백제 왕실 여인에서 왕비로 세우고 자기 왕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미륜왕이 듣고 아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미륜왕이 그걸 알고 안강천왕을 암살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이가 어렸으나 유년이었으나 당시 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미륜왕은 나이가 몇 살이냐? 할아버지가 16대 인덕천왕인데 약 350년경 출생입니다. 인덕이. 그러면 인덕이 60세의 손자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이때가 456년이에요. 미륜왕은 40대입니다. 나이가 40대예요. 정말 40대인지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드는 거, 곤지왕의 5 아들 중 일본 서기를 보면 곤지왕의 5 아들이 나옵니다. 5 아들 중에 제2자 둘째가 말다왕인데 나이는 적었으나 어렸으나 총명했다 이게요. 479년 왕일 때 유년이었으나 총명했다. 나이에 비해서 총명했다, 성숙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뭐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종천왕. 이 현종천왕은 뭐냐면 아버지가 시변합반 황자예요. 시변합반인데 그 대방 461년에 선왕인 시변합반 황제가 대방령 황제에게 죽어요. 죽을 때 유년이었는데 어떻게 목숨을 건지느냐? 당시에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내란 과정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84년에 와가지고 대방려 황자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자기가 나중에 아무튼 그래요. 일본 서기에 5세기에 유년이 3번 나오는데 전부 어떤 의미였냐면 나이에 비해 성숙했다. 그 왕실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히 파악했다. 이런 의미로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3개 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미륜왕에 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458년 송서 백제조의 11명 장군 책본 기록이 있어요. 송서 백제조 무슨 내용이냐면 송세조 대명은요 457년에 이 백제 계로왕이 송의 사실을 파견해 가지고
11명 장군의 책봉을 요구합니다. 책봉을 요구하니까 백제왕 경은 계로왕이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457년에 우선 계로왕을 진농대장군으로 책봉하고, 그리고 그 계로왕의 요청을 받아서 11명의 장군을 책봉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다음엔 458년에 여기 있어요. 관군, 장군, 여기 등 11명을 책봉합니다. 책봉 이유가 나옵니다. 책봉 이유가 뭐냐면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다, 충성스럽고 근면하다. 우리가 보통 어떤 장군을 책봉하려면 뭐 전쟁에功이 컸다든가, 뭐 내란을 진압했다든가, 왕실을 뭐 지켰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다, 이게 책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높은 지위에 나아가기 마땅하다. 아마 이걸 받은 그 송의 관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송나라는 것이 이런 책봉이 실제로 이제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뭐 안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장군이 책봉받아요. 1번이 우현왕 여기, 2번이 좌현왕 여곤, 3번이 여휘, 휘자가 아니고 훈자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4번이 여도, 5번이 여예, 6번이 목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여자, 8번이 여류, 그 다음에 9번이 미귀, 10번이 우서, 11번이 여주인데 전부 다 백제의 대귀족성들이에요. 그리고 11명 중에 8명이 부여시입니다. 즉 대부분이 부여시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뭐라고 하냐 보겠습니다. 전라도 선전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송세하면 계로왕은 즉위 3년의 유성으로부터 진동대장군 제도를 받아 이듬해에는 신하 11명에 대한 관작을 요청하여 장군을 제소받았다. 11명 중 8명이 왕정이 여시목되는데 왕정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하겠다. 이 기록을 계로왕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전라도 선전사에 굉장히 중요시 나와요. 근데 왜 이 기록이 삼국사기에 안 나오는지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왕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왕실 기록인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반드시 나와야죠. 그런데 왕권 강화와 관련이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왕권 강화로 보고 전라도 선전사는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기록에 뭐가 나오면은 그걸 무턱대고 믿습니까? 의심해 봐야죠. 11명이 책봉을 받았다면은 이게 과연 정확한 기록인지, 1번이 우현왕 여기고 2번이 좌현왕 여곤인데 정말 이 서열이 맞는 건지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아이 뭐 중국 사관이 그걸 허위로 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 공부 못하는 겁니다. 우선 이게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중국 기록이건 뭐 일본 기록이건 어느 나라 기록이건 기록을 보면 우선 진위 파악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시 5세기 당시 지배층이 전부 부여시인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외국밖에 없었어요. 외국 외에 지배층이 부여시인 나라는 없었어요. 백제는 지배층이 해시하고 진시했어요. 왕만 그 당시에 부여시로 막 바꾼 시점이었어요. 구의신왕까지는 해시고 비유왕부터 부여시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부여시로 막 바꾼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를 보면 당시에 5황자 5명의 황자가 왕권을 두고 강력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다가 이제 서로 내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변합반 황자를 중심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요. 5명의 황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권력자가 누구냐면 그 왕비족인 원대신, 갈성대신이에요. 갈성씨라는 백제의 몫입니다. 몫에서 성을 가진 사람이 6번째로 강력한 세력가 있어요.
그 다음이 미륜왕이었습니다. 그 미륜왕은 인덕의 손자이기 때문에 인덕이 부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륜왕도 부여. 그 다음이 이제 미륜왕이 일곱 번째로 강하고. 자, 이게 믿을만한지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여고는 그래 대방류 황자는 외국의 서열이 두 번째 있어요. 10연합반 1번이고 그래서 여고는 두 번째입니다. 딱 보니까 서열 2위가 여군이에요. 1번 서기의 1처입니다. 부여씨 5명이 쫙 나와요. 위에 5황자가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 5명이다. 그 다음에 서열 6위가 목신, 칼성 대신 원대신인데 딱 보니까 야 서열 6위에 목금이에요. 부여씨가 아니고 그 다음으로 강력한 게 미련왕인데 부여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번째 용양장군 여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 11명이 당시 외국의 최고 지배층이었어요. 외국 지배층이 뭐였냐요? 대부분이 부여씨였다는 겁니다. 외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면 나이가 열 몇 살이겠어요? 아니죠. 이 당시 이미 40세 전후 적어도 40세는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왕권을 놓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미련왕이 유년이라고 해서 뭐 10대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유년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